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동우입니다. 어, 우리는 동이족이죠. 근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언제 한번 강의 가서 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민족이냐 그랬더니 한민족이요, 동이족이요, 맥족, 예맥족이요, 맥족이요,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민족인지.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이족의 한 갈래인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현재 한민족이라고 부른다? 뭐 좋다고 하자고요. 그렇게 부르자고요. 그 중국 학계에서는 동이를 지금의 산동반도 우리 알죠?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기에 존재했던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쪽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쪽 지역에 살았다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안 배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거기 언제 살았는데 고조선 때, 에이 고조선 때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민족은 거기에 살았고 또 물론 한반도에도 살았고 뭐 그렇게 있었겠죠. 다만 이제 나라가 성립되어 있는 주 수도가 어디냐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 진나라 이전 왜 진시황하는 진나라 이전의 선진 시대에 그러니까 그 진나라 쪽 앞쪽 시대에 보면 황하 유역의 청주 등지에 거주했던 민족의 총칭이 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이의 개념을 축소시켜 바라본 것이고 중국의 여러 문헌과 유족들은 동이족이 산동반도는 물론 지금의 하북, 산서, 하남성 및 요령, 흑룡강, 길림성과 한반도에 이르기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제가 얘기했던 이덕일의 한국통사에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안 배운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식민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고조선도 없었다 그러고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아예 알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식민사관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의 대학 교수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중국 민족인 한족, 즉 하와족의 시조인 황제 집단과 동이족의 시족인 우리가 치우천왕이라고 하잖아요. 치우 집단의 싸움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황제의 아들 소호는 동이족이다. 소호는 태호의 도를 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 태호 복희씨는 중국의 부사년이 태호 복희가 동방의 부족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다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그 당시부터 소호는 태호 복희의 도를 이었기 때문에 붙어서 도를 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그러니까 소호의 아버지는 아가 헌원 황제인데 황제 헌원인데 이거가 이제 그 중국의 시조로 삼은 거죠. 누가 삼았다? 사기가 그렇게 써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웃기죠. 내가 쓰면 되는 건데 그 당시 어쨌든 제일 먼저 쓴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역사서가 사마천의 사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치우천왕하고 이제 치우천왕이야 이제 워낙 동이족으로 유명했고 황제 헌원의 아들 소호 역시 태후 복희 씨의 도를 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동이족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인 황제 헌원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워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걔가 그냥 하와족의 시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걔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이제 하와족이라는 거죠. 1920년대, 40년대 중국 학계를 풍미했던 고사변파의 양관도 중국 상고사 도론에서 태호를 동이족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국사기의 김유신 열전에도 신라 사람들이 자칭 소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 하였고,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두 황제의 아들 소호가 동이족이라는 뜻이다. 황제의 아들인 소호가 동이족이라면 그 부친 황제도 동이족일 수밖에 없다. 사마천이 황제를 하와족의 시조로 삼은 것은 이제 당연히 무순인 거죠. 한족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사기의 주요 편찬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마천은 황제 헌원을 부계로 해서 이제 시조를 삼은 거죠. 당연히 이게 시조로 삼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한 갈래로 해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은 동이족이지만 또 다른 동이족 임금인 치우와 싸운 황제를 한족의 시조로 둔갑시켰다. 그러면서 동이족이 명백한 황제의 아들 소우는 지우고 잘 알려지지 않은 황제의 손자 전욱을 황제의 후계자로 설정해 놓고 서술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황제 헌원을 이어받은 사람은,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소금천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것을 현효 황제라고 불렀죠. 중국인들이 물론 지금에서야 황제라고 부르지 이제 이 사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냥 황제라고 부를 걸 왜 왕이라고 불렀나 몰라. 어찌됐건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다른 민족을 이로 본 화의관은 주나라 때 시작되어 전국시대 때 확대되었다. 그러나 주보다 앞선 은나라가 동이족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인들의 역사인식은 논리적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 중국이 동북 공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여러 공정을 필사적으로 전개해서 하나라를 실존 왕조로 만들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은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는 곳에서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이 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물리학이나 화학계도 있죠. 이랬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투자해 주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10년 20년 연구해서 지가 받든지 말든지 어찌됐건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뚝하니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제 산업화를 이루고 또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연구를 하라는 걸 못하죠. 당장 성과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도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일본은 노벨상이 몇 개나 받았는데라고 하면서 얘기하길래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걔네들이 똘똘해서 받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의 역사는 정확히만 알고 또 이런 역사를 중국인들이 현재 동이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있었던 것으로 역사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의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아 있는 거죠, 현재.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야 역사 바꿔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문 연구의 축적물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 학문의 축적물이 식민사관으로 이것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역사책이 안 바뀐다는 거죠.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학자들, 식민사관의 역사학자들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는지 답이 없어요. 어찌됐건 이런 역사의 기록물을 많이 남겨놓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제일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어찌됐건 국회의원들이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